다행이에요. 자, 묶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요. 묶건대를 보시면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유권대리가 있죠. 유권대리 먼저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묶건대리 또는요 표현대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묶건대리가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어요. 없는데 뭐는 있냐? 현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권하고 묶건의 차이는 단지 대리권이 있냐 없냐 차이고,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게 공통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묶건대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갑 있죠? 갑을 뭐라고 하냐?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병 있죠?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을 있죠? 을을 묶건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건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 일단 을이요 갑한테요 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월 1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항상 딱 나눠야 돼. 선의일 때 철회권이 있고, 선의일 때 그 다음에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냐? 최고권이 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이죠.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 뭐냐? 추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추인을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은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돼가지고 그것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추인을 한다. 추인하게 되면 항상 여기서 뭐냐면 다른 약정이면 다른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 소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래서 추인을 만약에 5월 1일 추인한다. 5월 1일. 그래서 묶건대는 2월 1일 했는데 5월 1일 추인하면 5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부터 유효인데, 문제는 소급인데 언제나 소급이 아니에요. 언제나 소급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급이다. 이런 말, 다른 말이 없으면 그때 소급한다 말이지, 언제나 소급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추인권, 추인거절권, 그 다음에 여기 철회권, 그 다음에 여기 최고권 이렇게 있는 것이고,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을 보냐? 거절한 것을 봐요. 여기서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권과 추인거절권과 철회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추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인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철회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만약에 추인을 한다. 추인하면 철회나 거절을 못하고, 철회를 한다. 추인이나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추인은 철회가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이때 무과실 책임을 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갑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안 돼.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지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병은 일단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권 대리인 줄 몰라야 돼. 만약에 무권 대리인 걸 알면서 계약을 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 왜? 철회권을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만약에 대리권을 증명을 한다 그러면 유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권 대리는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 그랬을 때 누구의 선택이냐? 상대방이 선택을 해요. 뭘 한다? 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럴 때 여기서 이 상대방의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냐?
그것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이것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단 말은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럼 언제 그러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거절받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때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즉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거절받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권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무권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권을 보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는데 을이 2월 1일 날 병하고 계약을 하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아직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아버지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바도 없이 병하고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라거나 미등기거나 두 가지 둘 중 하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갑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인을 했다. 그럼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갑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망했으면 이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대리인이 3월 1일 날 상속을 하죠. 그러니까 2월 1일 자기가 처분하고 등기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또는 아직 등기를 못 해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의뢰한 사람이 상속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상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되는 것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미등기인 경우, 아직 미등기죠? 그럼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고, 병이 소유자니까 어떻게 되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올 때 이것이 지금 우리 시험에요. 2문 정도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추인권을 보면 추인권은 뭐냐면 추인권은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단 말이고, 그다음에 여긴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니까 어떻게 하죠?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죠. 그럼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걸 본다? 거절. 그것은 왜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냐? 의사표시. 말을 해야지 추인이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은 추인을 할 때 상대방 병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여기서 또 일방적이란 말은 이것은 단독행위라는 말이고,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독행위는 뭐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인을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추인할 때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죠. 그러면 이때는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런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에 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추인할 때는 뭐를 추인하는 것이냐? 추인은 유동적 무효, 즉 무권 대리를 추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뭐냐? 이 무권 대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건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래서 무효는 뭐냐?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 장기간 방치했다 해가지고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를 말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죄송해요. 여기서 무효는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언제까지나. 그 다음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무효인 것을 아무리 사실 추인한다 할지라도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없는데, 우리 법에는 이 추인을 어떻게 하냐면,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언제나가 그러면 큰일 나요.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때는 뭐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추인을 했을 때 그것이 소급해서 유효가 된 거지,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는 이것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민사 소송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권대리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이제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여기 철회권이 있고, 상대방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채고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추인권하고 철회권을 우리 이것을 뭐라 하냐,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거절권하고 채고권을 뭐라 한다, 이것은 의사의 뭐라 한다, 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통지는 뭐죠? 의채고죠. 채고나 거절.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이죠. 통지, 승인, 승낙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의사의 통지, 이 두 가지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우리는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단 말이죠. 추인을 이렇게 갑이 있으면 갑은 병한테 추인하는 거 당연하죠. 병의 승계인 정한테도 추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문제지. 이렇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어떻게 되냐? 이때는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 병이 알고 있다, 그럼 병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모르고 있다, 그건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고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고, 모르고 있는 사이에 병이 철회권을 행사하죠.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무권대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시험이 나오냐? 추인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 상대방의 성질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인이라는 것은 일부나 변경가에서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계약의 무권대리 한번 보셔요. 계약의 무권대리를 보면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요, 본인의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본인의 추인권,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해야 되죠? 왜 알고 해야 되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하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왜냐?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대리가 허용이죠, 대리가. 그래서 의사표시는 대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추인권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추인은 단독행위죠. 그래서 추인은 어떻게 한다?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역시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요, 변경하여 추인. 일부나 변경,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돼.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권대리는 추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권대리인 것이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뭐가 될 수 없다?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3번은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이나 그 다음에 법률관계 승계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3번에도 중요한 것은 기억이란 말이죠. 누구한테 추인을 했다?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35페이지요.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말 수도 있다. 주장. 여기서 철회한다는 것은 몰랐을 때 얘기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추인한 사실을 뭐했다?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을 땐 이렇게. 만약에 니은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나 미처 이를 알기보다는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해. 그럼 일단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상대방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요? 이미 철회권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 무효가 됐고, 우리가 철회권을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요. 소급해서 유효라고 되어 있나요? 기억 보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언제나 소급한다가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초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이 니은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니은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게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리권의 대리에 있어서 구조를 보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갑하고 을 대리인하고 갑하고 대리인하고 관계해서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 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다 그러면 유권 대리고, 만약에 없다 그럼 이것을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인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법률 효과, 즉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록될 것인가, 즉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 법률 효과,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법률 효과. 누구에게 기소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무권 대리를 뭐하면 무권 대리를 추인해도 그것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유권 대리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무권 대리를 추인해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권 대리하고 유권 대리하고 똑같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유권과 무권은 본인 갑하고 대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느냐 유권 대리, 대리권을 주지 않았느냐 무권 대리 이러기 때문에 유권과 무권은 대리권의 문제이고, 법률 효과, 여기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률 효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해가지고 대리권이 둘 다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하느냐의 문제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법률 효과가 먼저 책임은 지지만, 즉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무슨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죠. 종중총회 결의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하죠. 그러면 처음 동그라미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추인을 인정한 경우 있죠. 이 추인을 인정한 경우로서 거기다 뭐라고 쓰면 묵시적 추인, 이렇게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 이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추인하기 싫으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니은을 봐봐. 니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팔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 돈을 본인한테 갚으라고 하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을 유예를 요청했단 말은 언제가 돈 갚으려 했잖아요. 오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추인을 하지 않으려면 일주일을 연기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돈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알겠죠? 그러면 기간에 유예를 요청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돈을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변제를 독촉하자 유예를 요청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돈을 갚아준다. 추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추인. 그런데 명시적으로 내가 추인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 6번을 보셔요. 무권대리임을 알고도 이 무권대리인이가 뭐예요? 무효죠? 한마디로 무효임을 알고도 이 말이죠. 그럼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뭐냐면 무효임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알고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다 하더라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추인 거절이죠. 거절은 뭐죠? 아까 말했죠. 뭐죠? 최고권하고 거절권은 의체거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이다 이런 말이고. 2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바로 밑에 소유권 이전자께 말소를 청구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옆에다 써야 되겠죠. 뭐냐면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 다시 옆줄 긋고 옆줄 긋었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X, 무권대리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X.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사례 문제에서 일단 추인을요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병이 소유자니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병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상대방의 채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상대방의 채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채권 1번,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악답을 말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도 말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고권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2번요. 확답을 머지않을 때 발하지 않을 때는 추인을 뭔 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확답을 발하지 않을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번 철회권을 봐요. 철회권은 누구만 처리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 그래서 이게 바로 채고하고 철회가 다르죠. 철회권은 선의만 가능한 것이고 채고는 선악 불문하고. 언제까지 한다? 추인하기 전까지. 왜요?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2번요.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바로 옆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 누구도 책임 X. 철회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누구도 책임 안 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니까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밑에 6번을 먼저 보세요. 문제 놔두고 6번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 1번 보면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거기 가놓고 봐봐.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인정이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번요. 책임의 발생 요건에서 보면 첫 번째 쪽 줄연 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거기 주고 추인을 얻지 못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니는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사실,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옆쪽 웃고 뭐라 쓰냐?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럼 상대방이 선이나 무과실일 때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요.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요.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거나 무과실 아니고 과실이다. 그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니은했어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악이다 이 말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권대리인이 입증하죠. 그래야만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자, 뒤에서는요. 무권대리인은 줄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거기 줄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줄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누가 아니어야 돼?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왜요?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다. 무권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유권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권대리에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따라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지만 무권대리에서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3번은요. 3번은 여기 나왔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줄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거기까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이때 뭐라냐? 상대방의 선택, 알겠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뭐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 대리인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대리인. 항상 시험 뭐라고 나오죠? 대리인의 선택 이렇게 나와. 그럼 대리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라고 말하게 돼? 상대방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선택권을 행사할 수. 그러면 선택권을 언제 행사한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알겠죠? 대리권을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알겠죠? 거기 뒤에 나와 있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원래 우리가 소멸시효는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원래 소멸시효는 시험범위 아닌데요. 작년 시험이에요. 뭐가 시험이 나왔냐? 정지조건이 나왔죠? 그럼 정지조건부 법령은 어떻게 돼요? 조건이 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소멸시효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언제 선택하냐?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누가 선택한다? 무권대리인이 아니고 누구?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죠. 2번이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데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죠. 이것은 언제나 뭐다? 무효이죠. 무효. 왜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뭐다? 추인은 상대방 있느냐. 상대방 있는 추인은. 근데 지금 무권대리가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추인을 할 수 없으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요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럼 무권대리는 언제나요?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가 사례 문제다. 사례 문제. 알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났으니까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표현대를 보는데요. 표현대를 원래 이러면 순서대로 보려면 이렇게 앞에부터 순서로 봐야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너무 힘드니까요. 뭘부터 보냐? 126조부터 봐. 126조. 126조가 뭐죠?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여기 권한이 뭐예요? 권한? 대리 권한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 대리권. 권한을 넘은이죠.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은 무슨 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무권 대리죠. 그래서 넘는 것이 무권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요.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이제 무권대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뭐라냐?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칙적으로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럼 무권 대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126조는 이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죠. 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여기는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란 말인데, 유권 대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죠? 을이 병하고 만나가지고 1억이죠? 1억이니까 여기 1억을 빌린다. 1억이죠?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 내죠.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럼 이것은 무슨 대리를 한다?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억을 빌리면 어떻게 되죠? 3억을 빌리면 기본적으로 얼마죠? 1억이죠? 이 1억은 대리권의 범위 내죠.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러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3억인데 얼마를 더 빌렸죠? 2억을 더 빌렸죠? 2억이요.
그러면 2억을 더 빌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권대리요. 그럼 무권대리는 어떻게 하냐?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잖아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누가 책임을 져? 이것은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무권대리인. 그런데 무권대리 우리 방금 배웠죠? 뭘 하게 되면 추인. 추인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죠. 그런데 이 무권대리가 뭐가 되냐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정당한 이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라고 표현하냐? 표현대리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 여기서 문제 보면 이 표현대리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표현대리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이 은행 가서 3억 원을 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10억짜리 해봐. 이 건물이 10억인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대리인이 와가지고 갑의 위임장을 딱 들이내밀면서 갑이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요. 갑의 건물이 담보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해 볼 거 아니에요. 담보 가치가 10억 정도 된단 말이죠. 10억 정도 담보면은 3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 하고 여기 보면 위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의뢰라고 하는 사람은 1억이 아니고 3억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런데 3억에 대해서 즉 플러스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을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믿는데 뭐가 없다? 뭐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믿는데 정당한 이유. 이런 게 되면은 이제는 무권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한번 봐봐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3억을 빌렸죠? 그런데 그 3억 속에서 1억은 기본 대리권으로서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요. 표현 대리로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3억 전체를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본인이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뭐냐?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즉 정당한 이유나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정당한 이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대리행위시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주관적으로 나는 제가 그렇게 생각 들던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춰봐가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리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고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무권대리를 추인해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죠? 바로 유권대리죠. 그럼 유권대리는 뭐가 있어요?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결국 무슨 말이냐? 유권대리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고 표현대리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 이렇게 하는 법률 효과의 문제이고 대리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 기본 대리권이죠. 그러니까 126조에서는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뭐냐? 무조건 이것은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가 무조건 성립해요. 왜냐면
우리가 유권하고, 기본대리권, 월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즉,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기본대리권이 없다. 기본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인감증명서요, 인감증명서만, 그러면 기본대리권이 없죠. 여기서 표현대리가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인감만 줬다. 인감만 그러면 기본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만 뭐죠 했는데 뭐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위조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 경우 기본대리권이 있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이것은 뭐냐? 반드시 여기서 위임이다. 위임했다, 위임장을 줬다, 또는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또는 또 뭐라냐, 일체의 권한을 줬다,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기본대리권, 무조건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죠? 등기 권리증하고, 그 다음에 또 위임장하고 이런 걸 주죠? 그러면 집 팔아달란 말이죠? 무조건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인감만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감도장을 주면서 뭐라 한다? 인감을 주면서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하거나 또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인감도장을 줬거나 그럼 이것도 무조건 기본대리권을 봐서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인감도장을 가지고 뭐를 했냐? 그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한 사람의 집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표현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26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찾아보면 돼. 알겠죠? 이것만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등기사무죠. 등기사무예요. 등기는 뭐냐? 공법상 행위예요. 공법.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맡겨요. 등기를 해달라고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나? 대물변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사법상 행위다. 이러면 사법. 그래서 공법은 뭐란다? 공법하고 사법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공법이고 하나는 사법이니까 이것은 똑같다, 틀리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동종이 뭐죠? 이종이죠. 이종 유사가 뭐죠? 별개죠.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 가장 심하게 잘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126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5조요. 125조는 뭐냐?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란 말이 바로 뭐다? 표현대리.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그럼 여기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를 뭐란다?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얘기하죠. 수권행위. 그럼 수권행위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대리만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126조에서는 임의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느냐,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 125조에서는 임의대리만 125조가 성립될 수 있고 법정대리는 되지 않거든요. 왜? 여기는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요, 우리가요, 126조에서는 또는 129조에서는 뭐가 된다? 임의대리도 되고 뭐도 된다? 법정대리도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알겠죠? 여기서 보면 대리권 수여 그러면 여기 임의대리만 되고 법정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리권 수여 뭐죠? 표시죠. 표시는 뭐냐? 대리권 수여라는 말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말하고 달라요. 대리권 수여 표시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를 해요. 관념의 통지. 왜 관념의 통지라고 하냐?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죠? 표시는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 그래서 이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5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잠깐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렇게 할 때요, 뭐 여기 주택이나 뭐 토지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닥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런 보면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기업도시 나오잖아요. 기업도시가 뭐 큰 공장이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업도시가 큰 공장이 이렇게 포항 같은 데 보면 공장이 크잖아요. 이렇게 공장이 커버리면요. 사실 그 공장 매매라든가 거리 같은 게 이게 별로 없어요. 그 공장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포항에도 보면 그 포항시는 그 포항제철 있지만 하청업체들은 더 보면 다른 외주에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이 조금 하는 것들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활발하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 보면 안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화성이라든가 아예 그냥 공장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직급이 뭐냐면 부장이에요. 부장, 처음에. 보면, 왜냐면 사장들하고 이거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장하고 대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은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부장이에요. 중개업소 들어가면. 그 다음에요. 1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또 하나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뒤에요. 그럼 짬밥이 다른데 똑같이 부장이 있을 수 없잖아.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냥 뭐라고 하냐? 바로 그냥 이사라고 해요, 이사. 그래서 거의 되면요. 공장에는 남자들이 어느 정도 한 30대 후반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거의 모든 명함이 다 이사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요. 혹시 진급에 목매인 사람 있어요? 그럼 공장 가면 돼요. 그럼 뭐 바로 그냥 이사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사죠, 이사. 그럼 부장하고 이사하고 차이는 엄청나죠. 부장 그러면 우리가요, 직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표, 그렇죠.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서는 뭐냐? 사용이라고 또 상법에서 사용하는 민법에서 대리라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대리권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1년 있다 보니까 밑에 누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똑같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사라고 파줬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사 그러면 어때요? 그 부동산의 중개업소에 이게 뭐 공동 투자자라든가 뭐 이 정도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마치요 이 사람이 그 중개업소의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대리권을 소유해서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권들이잖아요.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대리권을 준 듯한 그것을 뭐냐 우리가 명함이라든가 직함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 본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다. 원칙적으로 원래는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듯한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중개업소 공중회사 개업 공중회사 이 사람은 뭐라 대표라고 그러나요? 대표? 뭐라고 불러? 오픈하고 있는 사람 뭐라 대표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대표? 아 그래? 아 소장이요. 소장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요. 수도권에서는 보통 보면 대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쪽 경상도 쪽에 가니까요. 그냥 소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소장이라고요. 소장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원래 이러면 보면 이제 건물을 원래 가지고 있고 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름으로 지금 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소장이라고 하고 원래 있는 그 원래 주인이죠. 본래 주인이 있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대표라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보통 뭐 다 대표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대리권 수요라는 말 뜻이에요. 대리권 수요. 알죠? 마치 대리권을 수요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을 소유한 듯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요. 129조로 보면요. 129조는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그럼 표현 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현 대리, 그것은 무권 대리란 말이죠. 그런데 뭐죠? 대리권이 뭐랬다? 소멸하고 난 후에 이 말이죠. 여기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뭐냐?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대리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이 16살이죠. 16살짜리가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요. 그러면 이제 엄마죠, 엄마. 이 엄마가요. 자기 아들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거죠.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얘가 16살일 때 을은 대리권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19살이 되죠. 그럼 을의 대리권을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가 21살이 돼서 21살 됐는데 을이 병하고 만나서 내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의 물건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병은요. 갑을 보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엄마니까 당연히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상대방이 뭐가 된다? 선의 플러스 뭐가 되면 무과실이 되면 무과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이 돼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얘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하니까 미성년자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129조, 125조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여러분 129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했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죠. 이 말하고 무슨 말을 또 하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누구를 선임해요? 복대리를 선임해서 대리행한 경우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대리의 원래 원칙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했다 이 말은 그러면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대리도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나 알겠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대리행한 경우나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대리행에 129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해. 그래도 129조로 보자 이 말이죠. 알죠? 둘 다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129조하고 이제 129조하고 126조 보면 129조는 원래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운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죠.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을이요 상대방을 만나서 정말로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진짜로 1억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 그러면 이제 대리권은 없어졌죠.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요 소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병을 찾아가 갑이 이번에 또 1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소멸하기 전에 1억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1억이 어때요? 같죠? 이걸 129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와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의 범위가 동일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이번에는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권 소멸하기 전하고 대리권 소멸하고 후가 동일한 것은 얼마만이죠? 1억이죠? 그러면 이걸 뭐다 129조라고 하죠? 이것을 기본 대리권에서 얼마가 더 늘어나서 2억이죠? 2억이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129조 표현대리가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125, 126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37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